전번에 한 두어 달 전에 경찰 간부 한 명이 이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데 불법으로 경찰 장비를 부수고 때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 구상권 청구를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 옷 벗어도 후회 없다. 정권 눈치 보면 안 된다고 홍성환이라고 하는 이 청년 경찰 한 명이 경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지요. 정말 훌륭한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감이니까 경찰대학을 나와서 경감인데 간부 경찰이 그런 시위를 했습니다. 자, 이 전국 판사회의라는 한마디로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줄을 세워서 똘똘 묶어서 표결을 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판사들 중에서 또 정면으로 들고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법관이 법관에 대한 탄핵을 의결한 11월 19일 이 전국 판사회의에 이런 일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긴 칼로 자신의 목을 베어버린 날로 기억이 될 거라며 이런 의결을 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탄핵을 요구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각급 법원의 직급별 판사 모임인 법관 대표회의는 지금 요즘 이 정권이 사법농단이라고 부르는 판사들의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이렇게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태규 부장판사는 판사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법관 53명에 대해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몇몇 판사들도 댓글로 탄핵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전체 법관 총투표를 해서도 이번 의결에 대한 신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김 부장판사는요, 법원 온라인망에 탄핵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글을 올리고 아주 장문의 글을 써서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법관 탄핵 의결은 내용, 절차, 성격 어디에서도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정치적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판사 53명이 탄핵에 찬성한 근거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론이 공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탄핵을 의결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정치인이 쓰는 수사다. 이런 사고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면 여론 재판이 되는 거다.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판사는 촛불을 들고 100만 명이 협박을 해도 이 판사의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2~3시간의 회의 끝에 유죄로 판결을 했고 이런 법관 대표회의의 탄핵 의결이야말로 헌정사에서 가장 나쁜 사법파동이다. 법원이 나서서 탄핵 의견을 내는 것은 권력분리 원칙에 대한 도전이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자, 법원이 탄핵 의결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부에 대한 압력이지 않습니까? 입법부가 판단해서 판사들을, 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이지 판사들 스스로가 나서서 우리 중에 야들 잘라라고 이야기를 압력을 넣는 것은 입법부에 이것은 상권분립의 원칙에 서로 안 맞다는 겁니다. 국회가 법관을 몰아붙여도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될 법원이 오히려 먼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의 수치를 초래했다고 하고 의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했는데 법관 회의가 있기 6일 전에 안동지원 판사들이 탄핵 안건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불과 6일 전에 그리고 그 안건이 가결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 나서고 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였다. 그래서 탄핵 거래다. 특정 학회 출신이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이 법관 회의를 방향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의 의장단 13명 가운데 7명,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두 연구회 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법관 대표자들 회의가 아니라 전체 판사 3,000명이 투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참으로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궁극적으로 한 사회가 바로 잡아진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절차, 성격 어느 부분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사법부가 전부 정치판이 되어버리고 운동권판이 되어버린 부분에서 이렇게 부장판사 한 명이 이런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로 소중한 거고, 언제 사법부가 이렇게 떼거지로 모여서 끼리끼리 구석에서 정치 관련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는 정치 패거리 지어서 대가리 수세 가지고 표결하고 이랬느냐. 자, 이래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11월 19일 전국 판사회의로 한마디로 운동권 나부랭이로 전락해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모한 전국 법관회의라고 한마디로 전체 판사회의도 아니고 판사의 대표자 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판사들의 뜻인 양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판사 중에서도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제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자, 판사가 3,000명인데 그 중에 나와서 표결한 사람은 105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한마디로 판사가 잘못된 판사들을 처벌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을 서는 민주당의 형태들, 정말 웃기는 거죠. 대체로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바뀌면요, 이번에 전국 무슨 판사회의를 주도한 사람들이 어디와 거래를 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앞장선 이런 작자들을 정작 탄핵하라고 판사들이 요구해야 이것이 제대로 된 사법부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자, 문재인이 지난 10일 청와대 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지 40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여기 김종천 해당 의전 비서관을 직권 면직시키기로 했는데, 아마 회식을 하고 청와대 여직원 2명, 이 여직원들은 의전실 소속이니까 청와대에서 자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여직원을 새벽 12시 반에 종로구 자문로에서 술에 취한 상황에서 청와대에 태워다 준다고 100m 운전을 하다가 이 청와대 이 의전 비서관실 관용차를 타고요. 그래서 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평창동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당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은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며 교통센터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이 물으니까 창문을 내리고 대리기사 기다리고 있다 했고, 순찰차가 도착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고는 거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면회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운전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경찰에게 자신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어서 경찰은 김 비서관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고 음주를 확인했으니까 추후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자, 의전 비서관실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주차장을 찾지 못해 대리기사를 찾아 나가다가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 변명이라고 보고요. 청와대 앞 한정식집에서 1차 회식을 하고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2차 회식을 하고, 당시 차 뒷자리에는 여성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고,
그런데 보통 음주운전자와 함께 탄 사람은 음주운전 방조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 2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김종천은 징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는데요. 지금까지 문재인을 옆에서 가장 많이 접한 사람입니다. 요즘 술 먹다가 사고를 많이 쳐요. 하도 폭주를 하니까 그 있는 똘마니들도 지가 마치 대통령인 양 다 설치고 다녀요. 자, 이달 10일에는 이 청와대 경호처 5급이 이 홍대 앞에서 술 먹다가 이렇게 시민을 때렸고, 자, 작년 9월에는 문재인 미국 방문 때 현지 채용 인턴을 성희롱을 했고, 지난 또 8월에는 지방 공공기관 직원과 청와대 직원이 통화하던 중에 고압적인 언사로 갑질 논란이 있었고, 또 이 갑질 논란을 저질렀던 직원은 일자리 수석실 행정관인데 당시도 대기 발령했다가 설거머니 업무에 복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김종천이도 잘릴지 안 잘릴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이 김종천이는 누구냐? 운동권 출신입니다. 임종석의 핵심 측근이라는 거예요. 한양대 1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하늘 같은 임종석 전대협 의장을 보좌하던 똘만입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국회의원을 할 때도 그 옆에 있었고, 임종석이 낙동강이 오리할 때에서 야인을 할 때도 그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석의 정무 담당을 했대요. 야인일 때 무슨 놈의 정무 담당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임종석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을 때는 비서실장실에 선임 행정관을 하다가 지난 6월 달에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 정권 때는 이런 의전 비서관은 그야말로 이런 세레모니나 룰을 아는, 오랫동안 이 습관이 굳어진, 경험이 축적된 그런 외교부 출신 같은 사람들을 의전 비서관으로 했는데 이 정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조한기 현 1부속실장과 김 비서관 등 측근을 의전 비서관에 이렇게 발령을 해서, 그래서 김종천이 남북 정상회담 9월 달 때도 행사 의전을 주도했고, 또 북한 방송에서는 비서관급에서 윤건영과 함께 김종천을 언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문 정권에서 벌어지는 자충우돌 의전에도 이 친구가 실수를 해서 그렇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 합의문 서명식 때 문재인에게 네임펜을 건네고, 아셈 정상회의 때는 의전 실수로 엘리베이터를 늦게 타서 촬영을 못하고, 지난 10월 달에 갔을 때죠. 또 국가 이 포용 전략 회의 때는 동선을 실수로 해서 문재인이 케이블선을 다리를 들고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질러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18일 평양 공동선언을 할 때 문재인이 김종천으로부터 네임펜으로 했는데 김정은은 만년필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이 국가 정상 간에 서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만년필로 하는데 이 네임펜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아셈 때도 사진을 찍으러 올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를 못 잡았다 하지만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느냐? 그렇게 봤을 때 엘리베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전이고,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자주 오고 크기가 얼마나인가 하는 것도 미리 체크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외국에서 손님 오면 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그 공항에 나가서 태워오는 그런 모든 훈련까지 하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하지 않았다. 특히 다자간
회의는 굉장히 소란스럽고 범잡스럽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잡는 훈련을 하는가가 기본적인 그 의전이고, 또 국가 간의 의전을 담당하는 연락망을 최대한 가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이 지난 11월 15일 싱가포르에서 펜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15분간 기다리며 완전히 잠에 빠져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니스트가 그 사진을 올렸지요. 자, 10초에 불과했는데 그런 장면이 대만 TV에도 반복해서 보도되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설사 잠깐 눈을 감고 있다 하더라 그런 사진이 찍히지 않고 유포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 되는 것도 의전실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예 다른 방에서 기다리다가 펜스가 왔을 때 거기에 가면 되지, 펜스가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입장해서 기다리게 하는 이런 일들도 매우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이 완결판이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국가 무슨 포용 전략 회의에서 이렇게 다리 번쩍 들고 넘어가는 사진이었지 않습니까? 자, 임종석의 비서가 대통령의 비서를 하다가 보니 대통령이 예정 동선에서 벗어나서 이동식 책상을 손으로 짚고 줄을 갖다가 이렇게 다리를 번쩍 들어 넘어가고 의전 비서관이 혀를 내밀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의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 우리가 중대하게 지나간 일이지만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 했는데 김경수의 전 보좌관이 제안을 했다라고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특검이 김경수한테 적용한 불구속 기소한 이 제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자, 근데 그 내용이 뭐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김경수가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해준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좀 도와달라, 자기도 출마할지 모른다, 뭐 그래 했겠죠. 그 대가로 드루킹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에 이렇게 앉혀주겠다고 제안했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김경수는 8월 9일 특검에 소환될 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적도 없다 했고, 도청에서 출근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3일 날 있었던 김경수 재판에서 김경수의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 이 사람이 아마 그 지난번에 그 500만 원인가 하는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보좌관이 한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 조서가 공개됐는데, 한 전 보좌관은 김경수의 지시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였는데, 실제 일부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한 씨는 작년 12월 김경수의 지시를 받고 드루킹에게 전화를 해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대신 제안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며, 총영사직 제안은 제 영역이 아니고 김 지사가 지시했기 때문에 말을 전달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특정 총영사 자리까지 말한 것은 김 지사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제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어찌 알고 센다이 총영사라는 말을 내가 마음대로 했겠냐? 김경수가 시켰으니 내가 그렇게 말을 했겠지. 결국 김경수가 지시해서 드루킹에게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 한 씨는 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부탁을 들어주려 했는가라는 질문에 드루킹 일당이 대선 때부터 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김 지사가 이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내용이 이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조작하는 부분과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짐작이 되게 지금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수는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 킹크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 하면서
대선 기간에 김경수의 최측근이던 이 함 전 보좌관이 드루킹 일당이 대선 때부터 역할을 한 게 있어서 김경수가 드루킹의 부탁이었던 이 총영사 자리를 들어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정권에 서슬이 퍼는데 이런 진술이 나왔다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